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 올릴 주제는 이미 시간표에서 고지해 드렸던 대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런 주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 심지어 들판에 놓여있는 잡초도 이름이 있거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은 다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은 신용수 그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그리고 관악구, 이렇게 지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조국 대한민국, 대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언제 어떻게 장명을 했을까? 상당한 식자 계층에 계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누가 언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장명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1855년 19세기 중엽, 전라남도 광양현, 지금은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져서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 수월리 월곡마을에서 태어나신 매천 황현 선생이 계십니다. 매천 황현은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던 1910년 그는 4편의 시를 읽고 절명시 그 시를 남기고 생을 거두었던 민족주의자이며 사학자였던 매천 황현 선생의 시집 가운데 세 번째 시, 이 세 번째 시는 혹시 기회 있으시면 여러분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화엄사 입구에 보면 크나큰 시비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매천 황현 선생의 세 번째 절명시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조수 예명해악빈이여 산새와 들짐승 섭을 피우노에 근화세계 기침이라 무궁화 우리강산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도다. 추둥엄건회 청고라 가을 등잔불 밑에 읽던 책을 덮어두고 지나간 천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니 난작 인간 식자이냐, 나는 어찌하여 하고 많은 지구촌 생명체 가운데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인간 가운데서도 식자인 그를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 여기 여러분 한 가정의 귀한 공주로 태어나서 한 가정의 귀한 옥동자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거쳐서 초, 중, 고, 대학, 오늘날 사회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님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나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인간 가운데서도 식자인 그를 아는 선비, 나는 이 시대의 지도계층으로 태어난 사람이기에 내가 해야 될 책무, 그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는데 내가 삶을 살아서 무엇하리. 그는 자결을 해서 세상을 떠났던 민족주의 철학자 매천 황현 선생.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이게 화호령이 생겨서 많이 예, 예. 꺼버리시. 예, 예, 우리 오명석 선배님 잘 들립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몇 가지 가운데 1894년 소위 청일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1894년,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전쟁은 청나라나 일본에서 전쟁을 해야 되거늘 그 전쟁터가 어디? 우리 한반도가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서 꼭 10년이 지난 1904년 노소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노일전쟁, 그 노소와 일본의 전쟁터도 역시 꼭 한반도가 됩니다. 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던 1894년의 청일전쟁이나 1904년의 노일전쟁의 전쟁터가 이 땅이 됐던가? 두말할 필요가 없이 국력, 나라의 힘이 모자라서 우리는 이 땅에 전쟁터가 되어준 거예요. 1894년 청일전쟁을 치르고 다시 이보다 먼저 2년 전에 일본은 영국과 영일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반도를 일본의 수중에 넣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이 불행했던 1905년 11월 17일 날 체결된 을사늑약, 일본이 속된 얘기로 털도 뜯지 아니하고 삼키는 일사늑약이 1905년도에 체결이 되어집니다. 이 일사늑약으로부터서 5년의 세월이 지난 1910년 8월 29일, 8월 22일 날 이완용에 의해서 내각이 이미 한일 병탄, 소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다 송두리째 빼앗는다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진 날이 8월 29일. 바로 이 8월 29일 나라가 일본에 빼앗기는 것을 보고 조금 전에 소개한 매천 황현 선생은 4편의 절명시를 남기고 그는 한만원 생을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비극의 순환사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이런 1392년에 있었던 조선조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했던 조선 왕조가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 1897년 10월 12일입니다. 1897년. 이때 우리나라의 이름이 조선, 이시조선사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임금인 고종은 고종황제가 되어집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었던
지금의 대한민국이 언제 대체 오늘 세계 만방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으로 이름이 언제 지어졌을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관중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국이 이일인 흥이요 일국이 이일인 망이라. 한 국가는 한 사람에 의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 그래서 흔히 가정에서 그러지요. 그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그 집 거덜나. 한 사람에 의해서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망하기도 해. 이 나라는 수단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이전에는 왕조였지만 조선조 519년의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기억 속에서 존경하는 왕, 업적을 남겼던 왕, 길이 세세천년 많은 국민들의 입에서 효자되고 있는 왕.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망하기도 했던 이 나라의 역사. 이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기고 어떤 나라? 1897년에 지어졌던 대한제국이 이제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런 슬픈 역사, 이 슬픈 역사를 가졌던 이 나라가 이제 세계 만방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을 지어지게 된 것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1919년 3월 1일 3.1절 기미 3.1 독립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국가를 남의 나라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만들어진 의정원 29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제 우리가 나라는 빼앗기고 남의 나라 중국에 건너와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대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대한제국은 이미 끝이 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한제국을 다시 회복해서 대한제국을 부활을 시킬 거냐? 아니면 이 땅에 다른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의정원 29사람이 모여 앉아서 이름을 뭘로 할까? 우리는 낳았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숙부 아니면 장명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의정원 29사람이 앉아서 난상 토론을 합니다. 뭘로 대체 이름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론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창 신서구 선생, 저 가문을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우창 신서구 선생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제국이 아닌 뭘로? 대한민국으로 하자. 난리가 났어요. 질리지도 않았느냐? 또 대한이냐? 그때 우창 신서구 선생은 지금까지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이었지만 이제는 주권제민, 백성이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국가, 민국으로 만들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ROK,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1919년 4월 10일 상해의정원에서 기사록 제1호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제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계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세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시작된 게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중세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15, 16세기 르네상스가 지나고 이 지구촌은 어떻게 크게 세력 판도가 바뀌었나? 16세기는 지금은 세계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이라 그러지만 16세기 세계는 스페인,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던 스페인이 세계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기 17세기의 세계는 네덜란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바이킹, 그 바이킹 후예들이 17세기의 세계를 주도합니다. 18세기 세계는 프랑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저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나폴레옹이 세계를 물렀던 그 시대, 그것이 18세기 그 프랑스의 시대라 그럽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1776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 세계의 역사는 영국, 팩스 브리티시라고 합니다. 영국이 세계 역사를 주도해. 그리고 나서 20세기, 우리 지난 세기, 우리가 나아서 자랐고 그리고 맞이했던 지금 21세기, 우리는 양대 세기에 걸쳐 사시는 거예요. 20세기 세기는 팩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팩스 아메리카나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 22년 금년 지금 5분의 1이라고 하는 21세기가 지나갔는데 20세기 말에 다음 세기 21세기는 누가 주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얘기였어요. 20세기 말에 세계 역사가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의 경우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하고 그리고 피터 드라카 교수는 20세기 말에 다음 세기 21세기는 어떤 세계? 불확실성의 사회,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지구촌에 나타나게 될까?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의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세계는 경계가 붕괴돼. 경계, 국경이 있다든가 이념이 있다든가 이와 같은 경계가 붕괴되는 사회가 올 것이다. 두 번째, 지구촌의 환경이 광속도로 변한다. 빛의 속도로 세계는 변할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변하는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컬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21세기는 경제가 무너지고 환경이 광속도로 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사회가 오게 되어지면 대한민국 과연 국제사회에 어떻게 모양과 얼굴을 두고 선두주자로 세계사회에 우뚝 설까? 우리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역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슬픈 역사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 슬픈 역사 가운데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역사만은 참으로 슬픈 역사예요. 서울대학교 최창규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단군 성조 이후 외침을 받았던 횟수가 931번이나 된다 그럽니다. 930여 개의 외침 가운데 다음의 전쟁, 이 다음의 전쟁은 꼭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592년 1592년 조선조가 건국된 것이 1392년이에요. 조선조가 건국된 지 꼭 200년 후에 이 땅에 찾아왔던 슬픈 전쟁, 그것이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한반도를 삼기 위해서 치렀던 그 전쟁사, 참으로 불행했던 전쟁, 임난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1627년, 우리가 이 전쟁도 꼭 기억을 해야 돼. 참으로 불행했던 전쟁, 청나라에게 치루어졌던 정묘호란. 그로부터 10년 후인 1636년 병자호란. 이 불행했던 전쟁의 역사들, 우리가 꼭 기억 속에 두고 살아가야 할 전쟁. 우리 역사에 많은 불행했던 역사 가운데 이 전쟁사는 얼마나 슬픔이 많은 역사인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은 뒤이어 정묘호란, 정유, 임진년과 정묘년에 있었던 양대 일본의 침략사가 한국을 거의 초토화 만들었어요. 이 슬픈 전쟁, 이 전쟁 또한 슬픈데 우리가 지금도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 인조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강화로 당초에는 갈 계획에서 강화도로. 그런데 이미 기마를 전술, 소위 말을 타고 공격해왔던 청나라에 쫓겨갈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인조대왕은 만조 벽관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한계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화친을 하자. 아니야, 죽기를 맹세하고 항전을 하자. 결국 청나라에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636년 서달에 치루었던 병자호란은 그 이듬해인 1637년 다음에 정월달에 어디에? 지금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삼전도, 그 삼전도 나라를 청나라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비문이 새겨있는 삼전도에 어떤 예를 삼배국어도 3번 절을 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찍는 예가 삼배국어도예요. 청나라에서는 상대의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의 최고의 왕이 3번 절을 해, 점령국의 왕 앞에. 그리고 9번 이마를 땅에 찍어요. 인조대왕은 골룡포, 왕의 입고 있는 골룡포를 벗고 미복, 평복으로 갈아입으신 채
수항단 24계단, 계단이 24개, 수항단 24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3번 청태조에게 절을 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찍는데 그 찍는 소리가 반마일 정도 들렸다고 그러고, 인조대왕의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선지피는 수항단을 빨갛게 염색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 이 비극적인 309고도의 저 처절한 비가 땅에다가 묻혀진다고 해도 그 역사가 묻혀지거나 잊혀질 수가 있나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35년 16일 동안은 일본에게 내 나라가 졌어 하는 항복문서를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청나라에게 유일하게 항복문서를 바쳤어. 그때 바쳤던 항복문서를 찾았다고 하는 역사에 산 기록이 없습니다. 이 같은 피나는 전쟁사를 겪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때 있는 것이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던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언어들이 퍽 많아요. 여러분, 주부들이 부엌 설거지대에서 설거지를 할 때 앞에 두르는 치마를 무슨 치마라 그럽니까? 앞치마, 그거를 다른 말로 행주치마, 왜 행주치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권율 장군이 지키던 그 행주산성에서 쳐들어오는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안악들은 뭘 해서 앞치마에다가 돌멩이를 담아서 병사들에게 날라주어서 외침을 막는데 우리 안악들이 전쟁터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때 그 치마를 행주치마라 그래요. 이 병자호란때는 청나라로 소현세자, 인조대왕의 큰아들인 장자세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이런 역사의 기록도 있어요. 어느 날 복림대군이 있는데 하도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하도 슬픈 울음소리가 나서 울음소리를 나는 곳을 계속해서 찾아갔더니 어느 뜰악에 이르렀고 거기에 한 송이의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이 하도 예뻐서 봤더니 그 꽃을 따다가 우리나라의 울타리 밑에 심어와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뒤를 이었던 둘째 아들 복림대군 효종이 되어져서 북벌교육을 했던 효종대왕, 그때 함께 끌려갔다. 청나라로 갔다가 다시 볼모에서 해제가 돼서 돌아와서 함께 왔던 아녀자들 수천 명이 따라갔는데, 수천 명이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마구 더럽혀진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아녀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임진강가에서 몸을 씻어, 그러니까 목욕 재개하는 것으로 더럽혀진 몸을 깨끗이 하자. 그때 돌아온 여자를 뭐라고? 환향녀. 야, 이 환향녀나, 이게 무지한 큰 욕이야. 고향을 다시 돌아온 여자. 전쟁이 나면 가장 불행한 것이 남성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만 여성은 무자비한 인간유gin과 짓밟힘을 당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얼씨고 절씨고 제가 소개한 바가 있을 거예요. 양반이 소첩을 얻어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를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서자라 그래요.
양반이 소첩을 두어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를 서자라고 그러면 중인, 중인들이나 상인, 일반 천민들 사이에서 첩을 두어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뭐라고? 얼자라고 그래. 얼자. 얼자. 그래서 서얼 그래. 그래서 우리의 참으로 슬픈 게, 여러분에게 언젠가 소개를 드렸어요. 여러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얼씨구 절씨구 기와자 좋다 그럴 때 그것이 신바람이 나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많은,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전쟁에서 남성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본의 슬픈 역사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일본 여인들은 기모노 옷만 입고 속옷을 입지 말고 언제든지 보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서울 반상의 계급이 아래에 있는 하인 계층에 있는 사람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얼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묻지 마. 누구든지 도와. Anybody thank you. 우리가 백의 민족, 단일 민족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침략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얼씨구 절씨구 절, 얼씨든 절씨든 어떤 계급, 아래 지체가 낮은 사람이라도 관계없어. 이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가진 것은 불과 많은 세월이 아니에요. 짧은 세월이 얼마 되지 않았어. 여러분, 여기 지금 연령대가 60, 70 되신 분들, 혹시 부항증 환자 들어보셨나요?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이 띵띵 부어 죽는 것을 부항증 환자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나이 60, 7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부항, 못 먹어서 얼굴이 부어 죽어. 우리가 빵의 문제가 해방이 되어진 것은 불과 기십년 안팎의 세월. 이런 슬픈 역사 속에 먹는 문제, 빵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 언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20세기 중엽이 와서 한국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해. 여러분,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 것은 기제사, 추석, 설 명절 아니고는 쌀밥을 먹어보기가 힘이 들어. 심지어 양반가에서도 보리쌀 위에다가 쌀을 조금 넣고 웃밥을 떠서 어른을 드렸어요. 그랬던 우리가 쌀의 문제가 해방이 된 것은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언제? 1970년대. 이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품종으로 벼농사를 지었느냐? 일본산 아키바레. 그랬던 우리가
통일교의 품종 개량을 한 분이 서울대학교 육종학을 전공했던 허문회 교수, 충청도 충주 출신이에요. 허문회 교수가 원종간, 대만, 일본, 한국 세 개에 떨어진 곳에 그 원종간 삼원교배를 위해서 통일벼를 생산해요. 대개 벼 한 모간지 위에 100여 개 남짓 열리던 쌀알이 근 300개에 달하는 쌀알이 생산되어지면서 우리는 쌀의 풍년을 맛보게 돼. 지금은 식량이 남아돌아서 금년에도 정부에서 수매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거론되어지고 있어요. 남아돌아 어떻게 할 것인가? 휘전선 북쪽에는 식량이 모자란데 우리는 남아돌아. 이것이 1970년대 허문회 교수가 만들었던 원종 삼국 간에 이루어진 삼원교배에 의한 통일벼 생산이 우리에게 미국 생산의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쌀의 문제가 늘 이래서 어떻게?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 경제사를 조금 살펴보면 제한된 시간에 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없기에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지금 한 70여 년 전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이때 우리는 어떻게 식량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전체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먹고 살았어. 아마 여기 60, 70 되신 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 가면 큰 봉지에 우유, 분유로 되어 있는 분유를 가져다가 식구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원조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는 미국의 원조 경제라고 그렇게 크게 대별을 합니다. 1960년 요사년 지금 월남에서도 혼인을 해서 월남과 이제 많은 혼사 문제가 이루어지는 관계에 처해 있는데 1960년 70년대에 우리가 월남 전쟁터에 참여를 하면서 1960년대는 소위 우리의 기업들이 월남에 진출을 해서 해외에서 수주를 하게 되는 소위 월남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의 한 축을 만들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실패하고 나서 일본이 오늘날 저 같은 거대한 땅을 만드는 것은 언제부터? 1950년에 있었던 한국의 6.25 한국전쟁 덕분에 일본은 뭐가? 미국의 소위 군수물자 지원처가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경제고는 전쟁 특수라고 그럽니다. 전쟁을 치루어지면서 풍요롭게 빵을 만들어지게 된. 그래서 1960년 월남의 참전으로서 해외 진출이 되어져. 그 다음 1970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변이나 아니면 직접 중동에 나아가서 저 중동의 거센 바람을, 모래바람을 받으면서 달러를 벌어들였던 중동의 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소위 중동건설. 제 아우도 우리 셋째 동생이 저 사우디의 제다에 가서 3년여 동안이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중동에 진출했던 때가 있어요.
소위 중동 건설이 붐이었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비사가 많죠. 사우디 팔레비 왕이 밤에 야간 행렬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불야성을 이루면서 불이 켜져가지고 있어요. 놀랐어요. 사막의 허벌판에 왕이 수영원에게 물어서 저 뭐하는 사람들이냐?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에 보면 긴 장대구에다가 솜방망이를 만들어서 석유를 튀겨서 불을 밝히는 게 있어요. 거긴 기름이 그토록 많지만은 전기로 환원하는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솜뭉치를 만들어서 수천 개의 불을 켜고,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낮에는 큰 콘센트 막사 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자. 그리고 밤에 야간 일을 해야 되는. 한국 사람들은, 그럼 저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밤낮 없이 일만 하느냐? 그래서 중동에 어마어마한 검은 달러, 소위 석유 달러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한국이 오늘날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된 거대한 교두보가 이 중동 건설입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1980년대가 됩니다. 1980년대 우리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세계 경제는 삼저 현상, 뭐가 삼저? 유가, 기름값이, 요사이는 기름값이 천정부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천정부지 하세월로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오페크 산유국에서는 기름값을 소위 감량, 기름 생산량을 줄여준다고 하면 금년 겨울철이 참으로 암울해요. 기름값이 떨어졌어. 기름값만 떨어진 게 아니야. 달러값이 떨어져. 달러값이 떨어진다면 우리 원화가 강세야. 그러면 달러로 돈을, 해외에 진출하면 달러로 돈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달러 보유량이 많아져. 금리가 낮아. 외국에서 차관을 썼는데 금리가 낮게 되면 이자 비용이 적어. 이런 삼저 현상 때문에 한국 경제가 대호황을 이뤘던 것이 1980년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으로 재밌는 나라예요. 금년이 여러분 단기로 몇 년입니까? 1922년은 아니 2022년이지. 2022년 이민년은 우리나라 국조 단군 할아버지 단기로는 금년에 몇 년인가? 얼마를 더합니까? 더하면 우리의 국조 단군 할아버지 단기의 기원이 됩니다. 더해 보시죠. 5. 금년은 단기 4355년인데 1980년대 한국이 국제사회에 얼굴을 내미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1980년도 초에 1988년 우리나라에는 크나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88 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이 저 바덴바덴에서 수도 서울 한국의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88 올림픽이 한국의 국세를 세계 만방에 떨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1988년이 무슨 해? 한머리 금년이 이민년, 그렇지. 이 해는 무진년이라 그럽니다. 무진년. 이해 난 어린아이들 되게 용띠야, 용띠. 그런데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했던 4355년이 무슨 해냐? 그 해가 무진년이. 이 해도 무진년. 그런데 올림픽을 개최하던 해도 무진년이야. 참으로 희한하죠. 그러면 1988년 올림픽을 개최했던 그 해는 단기로는 대체 몇 년일까? 단기. 여기 얼마를 더하면 돼요? 2333년을 더하면 1, 2, 3, 4. 1988년 쌍팔년은 단기로 4321년 거꾸로 하면 1, 2, 3, 4 이렇게 만들려도 못 만들겠어. 옛날에 제가 직장생활 초기에 했을 때는 여권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기생들이 있는 집에 가서 여권만 비춰주고도 술을 폼나게 먹을 수 있어. 옆에 시줄등 들던 아가씨가 여권 든 사람에게는 매달려 지체 높은 사람으로. 그런데 지금은 강아지도 여권을 들고 다녀. 88 올림픽 이후 여권이 없는 사람이 없어. 세계 도처에 안 가본 데가 없어. 어떻게? 1979년 이때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에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어디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1980년 모스크바에 있었던 올림픽에 미국을 이슈한 자유우방국가가 야, 침략 전쟁을 일삼고 있는 너희들 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 그건 의미 없어. 안 가. 보이콧을 합니다. 올림픽은 몇 년 만에 치르게 되죠? 4년. 그 다음 1984년 어디에서 올림픽이 있게 됩니까? 미국의 LA에서 올림픽이 있게 돼. 모스크바 올림픽 때 미국을 이슈한 자유맹방이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소련을 위시한 동부 공산 제국가는 야, 니들이 안 하는데 우리는 미쳤어? 안 와. 여기도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88년 수도 서울에서 있게 되는 88 서울 올림픽은 동서 가릴 것 없이 가보자. 1950년 6.25 한국전쟁을 치루었던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치루었던 나라까지로 성장이 돼. 어떻게 된 거야? 손에 손잡고 핸앤핸 손에 손잡고 서울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전쟁의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한국의 충격적인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국의 붐이 불기 시작해.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소위 국제사회에 불기 시작한 거대한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요 사이는 BTS, 싸이, 강남스타일, 싸이, BTS 그것뿐만 아니야. 기생충, 미나리,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 이제 옛날 영화 작품 하나 가지고 그 해의 총 GDP를 벌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를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 도처에 이러한 거대한 웅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커졌기에 여러분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출 자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이 1억 불,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출량이 1억 불이 된 때가 1964년이야. 1억 불 수출.
우리나라 전체에서 수출되는 양이 1억 불. 그러면 이에 10배, 10억 불. 10억 불은 몇 년도에? 1971년도에 10억 불이 돼. 이에 10배, 100억 불. 1977년도에 100억 불이 돼. 이에 10배, 1000억 불. 지난 1994년도에 돼. 95년도. 몇 년 만에? 31년 만에 64년도에 1억 불이던 한국의 수출의 총량이 31배, 1000배가 되어진 것은 몇 년? 31년 만에.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세계 경제사에서 30년 한 세대 만에 1000배가 생산되는 것은, 성장되어진 것은 한국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난 여러분 21세기 초엽인 10년에서 15년, 20년, 지난 10수년 전에 뭐라고? 한국을 헬조선, 얘기 들어보셨죠? 지옥조선. 한국이 지옥조선, 헬조선이라고.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헬조선이라니. 이제 제가 제약된 시간 속에 얘기에 대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해야 될 거대한 목,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육의 원목적이기도 한 여러분, 25시의 작가가 누구입니까? 게오르기. 이 게오르기가 지난 세기에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다음 세기는 어느 나라가 홍익인간 이념으로 살고 있는 코리아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계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헬조선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러운 나라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국조 단군 황금, 국조 단군 할아버지는 다음 같은 세 가지의 경전으로 나라를 치세를 했어요. 어떻게? 조화경, 만들어. 조화. 천지를 창조하는 조화, 조화경. 그 다음, 가르쳐야 돼.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워야 돼. 교화경. 그 다음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다스려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중은, 관중론 속에서 일국이 이일인 흥이요. 한 사람에 흥해서 흥하기도 하고, 이일인망이라 한 사람에 의해서 망하기도 해. 여러분,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됐냐에 따라서 한국의 국가 운명이 달라져요.
교화를 하면 다음에 치화를 해야 돼. 다스려야 돼. 이 경전이 조화경은 천부경 속에, 교화경은 삼일신고 속에, 치화경은 참정경 속에,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올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어. 그래 전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죠. 농사일을 주관하던 장관이 무슨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고시장관. 고시장관. 그래서 우리가 들밭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기 전에 조금씩 떼서 던지면서 뭐라고? 고시래. 고시장관. 이와 같은 것이 녹아있어. 기독교,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유교에서는 인을 중시하고 있어. 뭐라고? 인. 이 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충서로 나눠진다고. 충은 뭐야? 이 한 생명 다 바쳐 진기지심이야. 선은 어떤 것인데? 여러분, 기소불력이면 물시여인이라. 여러분, 지난 정부 때 내로남불이란 얘기 귀에 적이 돋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쾌하고 있으면서 상대는 하기를 바래. 그것이 공자성인이 얘기한 서, 기소불력이면 물시의니. 불가에서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약을 막자하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을 봉해하고 선을 행할 것 같으면 자정기의 스스로 맑아졌고 깨끗해지면 시제불견이라 그것을 곧 불교라 그런다.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유교이든 간에 지향하는 가치는 선. 우리의 교육 정신에 있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야. 자랑스러운 나라야. 이제 우리는 무엇을? 그레스 히랍시노의 피그말 간절한 기도를 하면 이루어져요. 한 왕이 조각가로 아주 유명해요. 참으로 예쁜 나무를 잘 깎아서 여인상을 만들었어요. 그 여인상을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생명력이 부여돼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 그걸 가리켜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지구촌에서 25시의 작가 게오르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촌의 가장 으뜸 가는 국가, 어떤 정신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계 만방에 한국이 우뚝 서는 그날까지 나라 사랑하고 계례 사랑하고 국가 사랑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런 주제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